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공통수학 1 6번째 단원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던 것이 2차 방정식,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2차 방정식과 그다음 우리가 이제 3학년 과정에서 공부했었던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사실 이제 메인 컨텐츠는 어떤 부분에 있냐, 그냥 뭐 당장 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뭐 본론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제 이번 단원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 직선이 1차 함수죠. 이 두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논할 때 우리가 뭐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기하학적인 위치 관계를 기하학적으로 관찰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좀 그래프를 꼼꼼하게 섬세하게 그리는 것에 어려움이 뒤따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만난다고 해야 되는지 안 만난다고 해야 되는지 좀 아리까리한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가 해결을 해주느냐, 2차 방정식이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요소를 찾는데 방정식, 대수적인 요소가 사용이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 하나인 기하와 대수의 만남, 그들의 콜라보, 그게 이제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이번 단원에서 고등 과정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거를 마주했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맨 마지막 단원. 그때도 단원 이름이 이거랑 비슷했었죠.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대수와 기하의 만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때 뭐 연립방정식의 해, 대수와 그다음에 두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이것과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대수와 기하의 만남 첫 번째였었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6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중추라고 했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오늘 이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단원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단원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다 까먹었을 것 같다라고 가정하고 2차 함수를 그냥 처음부터 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때 철저하게 잘 하셨던 분들은 그냥 당연한 얘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하면서 쓱 넘어갔었을 거고, 이제 두 번째 단원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통수학처럼 느껴졌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랑 이제 3학년 과정을 공부하셨던 분도 계시고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도 이거는 같이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y는 x제곱이었었습니다. 그 y는 x제곱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y는 x제곱, 요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해줘야 돼? 좌표평면 그려놓고 그거 허락받지 않고 그냥 갔다 와도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x가 0일 때 y의 값은 0이고, 그래서 이제 0,0을 찍고요. 그 다음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입니까? 1이니까 이제 1,1을 찍고요. 그 다음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예요? 2,4를 찍어서 그 사이의 점들도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어졌었을 것 같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역시 1, x가 마이너스 2일 때도 4 해서 점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어졌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이어보니까 마치 뭐인 것처럼 보여요? 뭐 그릇 같은 느낌의 모양으로, 뭐 여러분들 뭐 역사책에 뭐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U자 모양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U자 모양의 그래프다라고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점들을 찍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y는 2x제곱, y는 3x제곱, 뭐 y는 2분의 1x제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가 예상을 해봤었죠. x가 0일 때는 y의 값은 여전히 0에 제곱하니까 0이었었을 겁니다.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일까요? 2니까 이제 1,2의 점이 콩하고 찍히겠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였겠습니까? 8이니까 이제 2,8의 점이 콩하고 찍혔겠죠. 그래서 점들을 이어보니까 이렇게 더 높은 점들을 잇다 보니까 마치 이게 조금 더 뾰족해진 것처럼 보이더라 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 녀석은 더
좁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라는 어떤 의무로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내가 점들을 찍어보니까 그렇게 그려지더라라는 후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었던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높은 점들을 찍을 테니까, 그리고 그 점들을 이을 테니까 더 얘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좁아지겠죠. 자, y는 2분의 1 x제곱 같은 건 어떨까 생각해 봅시다. 역시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y의 값은 0이니까 이제 0. x가 1일 때 y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 x가 2일 때 y의 값은 2니까 이제 2,2 하면서 이제 점들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역시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얘는 조금 더 넓은 형태로, 좀 뭉툭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이라고 우리가 일반화를 시켰죠. y는 ax제곱. 자, 이 친구의 a의 값은 결국 무엇을 담당하는 것 같다? 네, 폭을 담당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a의 값이 양수이기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음수일 때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0,0 찍고요. 1, 마이너스 1 찍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는 1,1 찍었었는데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1,1을 찍었는데 얘는 1, 마이너스 1을 찍는다. 자, x가 2일 때는요. y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라는 값을 가져서 2,4에다가 점을 찍었는데 이 친구는 2,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콩하고 점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x제곱이랑 같이 함께 비교를 해보자면 이 두 y는 부호가 y의 값의 부호가 서로 다른, 지금 x 앞에 붙어 있는데요. 아니 y는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x제곱, y는 x제곱 하니까 결국 y의 부호가 반대로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y의 부호가 반대로 달라져서 나타날 테니까 우리가 이 점이 찍혀지는 모습을 보자면은 한 놈은 이제 위쪽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히고 다른 한 놈은 그냥 부호가 반대로, 즉 방향이 반대로 해서 다다다다다다 똑같은 간격을 갖고 점이 찍혀질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x제곱에 비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x축에 대해서 접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단순히 폭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a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모두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방향도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에서 2차항의 개수, 이 a라는 녀석은 2차 함수의 폭과 방향을 결정하는 i다라는 걸 관찰해 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쭉 위에 소괄호 1번에 적혀 있었던 거죠. 자, 그다음 소괄호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y는 x제곱이라는 녀석과 y는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가 0일 때 y의 값은 뭐가 나오나? x가 0일 때 y의 값은 뭐가 나와요? 0. 그래서 이제 0,0에다가 점을 콩 하고 찍는다.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가 나오죠? 1 해서 이제 1,1에다가 점을 콩 하고 찍죠. 자,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가 나왔죠? 4. 그래서 이제 2,4에다가 점을 콩 하고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어준 것이 바로 이 친구의 그래프죠. 자, 아래에 있는 녀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x에다 0부터 하나하나 다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 3. 그래서 0,3에다가 점을 콩 하고 찍죠.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4. 네, 그래서 여기가 4 레벨이니까 3을 좀만 더 높이자. 자, 그래서 이제 1,4에다가 점을 콩 하고 찍겠습니다. 자, 그다음 x가 2일 때는요. y의 값은 7. 그래서 이제 2,7에다가 점을 콩 하고 찍겠죠. 한 요 정도 좀 찍혀라. 네. 그래서 점을 이어보면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매번 0을 대입할 때 얘보다 3만큼 더 큰 아이가 나와서 3만큼 더 위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자, 얘보다 역시 3만큼 더 큰 아이가 나와서 3만큼 더 위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 얘보다 3만큼 더 큰 아이가 나와서 3만큼 더 위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근데 그게 꼭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점에서 전부 다 그런 규칙이 적용됐겠죠. x에다가 내가 2분의 1을 집어넣든 0.7을 집어넣든 결국엔 이 아이가 y 값은 3만큼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찍혀지는 점들이 전부 다 3칸 더 높은 곳에 찍혀질 겁니다. 그럼 모든 점들을 전부 다 3칸 들어 올려가지고 위에다 점을 찍으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테이프를 갖다가 여기다 찍 붙여놓고 이걸 그대로 떼서 땅땅땅 찍어서 3만큼 그래프를 들어 올린다라고 말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y 값을 3만큼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3칸만큼 올라간 곳에 점이 찍히더라. 즉 모든 점들이 3칸만큼 올라가더라. 즉 그 말은 그래프가 3칸만큼 올라가더라 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y좌표 그러니까 y값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담당한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까지 공부했을 때는 이런 것에다가 별표 치고 공부했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절대로 이런 데 별표 치지 말라고 항상 신신나게 해요.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메모 안 하고 이것만 메모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로의 공부 방식이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결과 중심적으로 공부하는 건 어차피 소용없다는 게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너네들이 항상 그렇게 외우는 걸로 공부를 했다가 몇 년 뒤에 꼭 이런 말을 하죠.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라고요.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그럼 왜 까먹을까? 항상 이 결과에만 집중하는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과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는 그런 공부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메모장에는 이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딴 거 말고요. 이거는 어차피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이 끝나자마자 다 이걸 받아 적고 계셔가지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 자기 얘기라 생각하고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왜 3칸만큼 평행이동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점이 3칸만큼 더 위에 찍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제출하시는 백지 테스트에도 당연히 이 2차 함수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야 될 텐데 내가 그 2차 함수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백지 테스트를 체크를 할 건데 그때 절대로 이 내용 쏙 빼놓고 얘 평행이동 하면 그대로 다시 돌려줄 겁니다. 다시 리셋이니까 절대로 그런 식으로 결과를 나열하는 백지 테스트를 쓰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못 가르친다고 손가락질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결과만 얘기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신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x-3의 제곱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다랗게 좌표평면 그려놓고 y는 x제곱부터 다시 겸손하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일 때 y의 값은 얼마였었죠? 0이니까 우리는 몇 콤마 몇의 점을 찍습니까? 네, 0,0의 점을 찍습니다. 0,0. 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얼마? 1. 그렇기 때문에 몇 콤마 몇에? 1,1의 점을 찍습니다. 자, x가 2일 때 y의 값은 얼마? 4. 그래서 몇 콤마 몇에? 2,4의 점을 찍습니다. 자, x가 3일 때 y의 값은 얼마? 네, 9. 그래서 우리 3,9에다 점을 찍는데 저기 위에 찍힐 것 같으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점들이 찍힐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세네번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그럼 어떨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0을 대입해서 나타났었던 y값 0의 제곱 0이라는 것은 이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타날까요? 3을 대입해야 나타나겠죠. 3을 대입해야 3 빼기 3을 해서 0이 되고 그 0을 제곱해서 y의 값이 0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그 y 값은 여기에 3을 대입해야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몇 콤마 몇을 찍을 수 있어요? 3,0을 찍을 수 있죠. 3,0에다가 콩 하고 점을 찍겠습니다. 자, 내가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1의 제곱은 이 x에다가는 몇을 대입해야 만들어지겠습니까? 4를 대입해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1,1의 제곱, 즉 1,1이었던 게 4,1의 제곱, 즉 4,1로 찍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타났었던 2의 제곱 4는 여기 x에다가 몇을 대입해야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5를 대입해야 나타나겠죠. 5를 대입해야 2의 제곱에서 4가 똑같이 나올 테니까. 아, 5,4의 점이 찍히는구나. 자, 그리고 감상하세요. 이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 이놈이랑 똑같은 y 값을 나타내려면 이놈에게는 x에 대입하는 녀석이 얘보다 더 어떤 걸 대입해야만 된다? 3만큼 더 큰 걸 대입해야 되겠구나. 당연하지 않아요? 그쵸? 자, 다시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에 몇을 대입해야 나타나고? 4. 여기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에다 8을 대입해야 나타나고, 여기에 10을 대입해야 나타나는 결과는 여기에다가 13을 대입해야 나타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 그 결과는 여기는 1을 대입해야 나타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x가 3만큼 큰 게 대입되어야 비로소 같은 점들이 찍히는구나, 같은 y값을 갖는구나, 같은 높이의 점이 찍히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그 말이 모든 점들이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전부 다 얘보다 3만큼 큰 걸 대입해야만 같은 y들이 나타난다는 얘기 자체가 모든 점들이 다 마치 오른쪽으로 세 칸만큼 이동된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는 x-3, 3만큼 빠진 것처럼 써져 있긴 하지만 이걸 괜히 여기서 이거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는 이거 그 반대로 그 기억하면 돼. 반대로. 이딴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3이 빠졌기 때문에 대입돼야 되는 녀석은 3만큼 큰 녀석일 수밖에 없겠구나. 3만큼 오른쪽에서 그런 똑같은 이벤트가 발생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확실한 이유와 근거들을 납득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까 y는 x제곱 플러스 3, 자 이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요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3만큼 올라가고, 요거 지금 이거 마이너스 3, 요 중요해 땡땡 별표 3개다. 그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반대야. 거꾸로 갈 거야. 거꾸로 갈 거니까 이거 꼭 조심해. 반대다 이거. 라는 식으로 공부하는 모질이들은 다 나중에 이거 헷갈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x에다 몇을 대입하든 y의 값이 언제나 그것보다 3만큼 더 큰 곳에서 등장한다고 하니까 3만큼 위에다가 점을 찍다 보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 친구들은 전부 다 x 빼기 3이 적혀 있으니까 이 x에 들어가는 그 좌표들이 전부 다 3만큼 더 큰 뭔가 이 a를 대입했었던 그 상황보다 3만큼 더 큰 녀석이 대입되어야만 똑같은 y값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래서 3만큼 더 큰 값을 대입했을 때 같은 y, 3만큼 더 큰 값에 대한 그 대응되는 값이 같은 값이다 보니까 더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한 곳에 점이 찍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를 공부하셨을 때 도형의 이동이라는 부분이랑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잘 공부해 두시고. 그치? 저 친구는 어제 도형의 이동을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중요하지 이거. 그치. 내가 이렇게 열띠게 설명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도 독지 테스트에 꼭 적혀 있어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y는 a 괄호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것을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이 뭘 담당한다? 폭과 방향을 결정한다. 위로 블록이냐 아래로 블록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따 봅시다. 네, 수고했어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것은 폭과 방향을 결정한다. 자, 그 다음 이 p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한다. 이 q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 친구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어요? 0,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되다 보니까 꼭지점도 p만큼, q만큼 평행 이동됐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일 것이다? p, q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게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단원 1이
쓱 지나가게 돼요. 뭐 일반형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바이블 보면서 체크 다시 잘 해보시고요. 우리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할 때, 그러니까 즉 2차 함수를 논할 때 아까 썼었던 것처럼 표준형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자, 요거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요거는 그냥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써주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4니까 1, 마이너스 4 콩 찍고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그리는 사람들은 x가 0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점은 0, 마이너스 3이야.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은 꼭지점인데 1, 마이너스 4야 라고 표시하면서 넘어갔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으로 두 번째, 약간 좀 이건 메이저한 방법이고요. 좀 약간 마이너한 방법으로 어떤 걸 소개를 해주기도 했었냐면, 이건 지금 꼭지점을 중심으로 꼭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고, 3학년 때 나랑 같이 공부했었던 분들은 내가 이것도 하나 제안했었던 것이 있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그래프가 결국엔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라면 요 두 개의 점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점들의 특징은 y가 뭐라는 특징이 있어요? y가 0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해서, 그 만약에 뭐 1이랑 2가 나왔어. 그러면 x가 1일 때 y가 0이다. x가 2일 때 y가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잖아. 한마디로 x 절편 구하고 있는 거. x 절편을 구해가지고 그 x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그거 찍어서도 그림 그릴 수 있지 않겠어? 라면서 슬쩍 얘기하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3학년 때 약간 살짝 스포를 한 거거든요. 오늘 배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사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이게 메인이긴 해요. 언제나 이게 메인입니다. 꼭지점과 조금 더 추가해서 y 절편까지. 근데 이게 아니라 x 절편까지도 맘만 먹으면 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x 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의 점에 대한 정보 플러스 얘네들의 정보까지 같이 적어 놓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겠느냐? 단순합니다.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만들어지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게 무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 거지. 한번 풀어볼까? 내친김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해서 1, 1, 3, 1 해서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x라고 쓸까요? 그래서 이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써지는 거니까 얘는 x가 3 혹은 마이너스 1에서 y가 0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는 이 점에다가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 0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3학년 때 살짝 배웠습니다. 혹시 메모 필요하시면 메모 해주세요. 자, 잠깐 물만 좀 볼게요. 자,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꼭지점의 좌표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리는 방법과 절편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다. 메이저한 방법은 이 방법이지만 그래도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제법 많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 그게 일단 우리 첫 번째 공부할 내용입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관계, 위치 관계. 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 일단 우리 아래로 볼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로 붕 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퉁 하고 튕길 수도 있고요. 퉁 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 퉁 하고 튕길 때, 아래로 욱 하고 들어갈 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만 표현하는 건 너무 비수학적인 표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구분지을까? 일단 첫 번째 케이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얘는 접할 때, 혹은 교점이 하나뿐일 때, 얘는 교점이 두 개일 때.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x축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y는 0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자, 이때 너네들이 아까와 같은 그 방식을 통해서 결국 이거는 x절편이 뭐라는 얘기야?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소신껏 말해봐봐.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이게 뭐야?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을 얘기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고 숨기지 말고. 자, 뭐야?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자, 뭐야? 너가 얘기해봐. 대답 못하면 바보야. 눈 못 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보이는 대로 얘기해봐.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야? x의 값이요? 응,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첫 번째. x가 0일 때 y가 0이 됩니까? 허허, 이거 다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춤주춤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이거 물어보면 이건 대답할 수 있을걸?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누구야? 그럼 너네들 뭐라고 대답할래? 여기는 요 녀석이요. 저기는 저 녀석이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몰라서 대답 못하는 거 아니잖아. 봐봐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뭡니까? 뭡니까? 그래요, 없다고 얘기하면 되죠.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없다고를 얘기를 못해. 뭐 홍길동이야? 뭐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돼. 크게 정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어. 그럼 자기가 아직 발견 못했다 생각해. 야, 아무리 두 눈 뜨고 뚫어져라 쳐다봐라. 이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있는지.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없다는 걸 또 0으로 바꿔서 말했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자꾸 틀리게 되는 거야. 없으면 없는 겁니다. 없으면 0이 아니라. 알겠죠? 없다라는 것이 답으로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없으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아,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즉 다시 말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똑같은 말이잖아.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그 말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같은 말이잖아. 그쵸? 그 근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 근이 어떻다는 얘기야? 말했잖아. 그 근이 어떻다는 얘기야? y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다고? 1번 케이스?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지.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대화가 이어나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이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 우린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어. 언제나 근은 두 개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없다라고만 얘기해서 지금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상황이 이 1번 케이스처럼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생긴다면 저 1번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이 허근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허근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 1번 케이스는 이 2차 방정식 근이 허근이 되는 케이스였었을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 계속 흘러가는 대로 가면 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인 수가 아니다. 실근이 아니다. 얼마나 당연합니까?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떨까? 두 번째 케이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상황일까요? 중근에 갖는 상황이겠죠. 생각해보세요. 봐봐.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몇 개야? 몇 개야? 한 개.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야? 한 개. 근데 말이 안 됐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떻게 한 개인데? 언제나 두 개라면. 근데 한 개인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죠.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데? 중근에 갖는 상황. 이런 식으로 말이야. 이야기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대답 잘 해주세요. 괜찮아. 모르더라도 틀리더라도 괜찮아. 자꾸 얘기해. 그렇게 해서 맞추면 그게 되게 뭐랄까 뿌듯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틀리면 쪽팔린 기억으로 남아서 오랫동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승자야. 알겠지? 지금 당장 쪽팔려도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틀려도 결국엔 여러분들의 기억에 그게 가장 오래 남는다. 오케이? 자, 다시 1번.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해? 존재해? 대답해 빨리.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곰곰이 잘 생각해봤더니 2차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그거는 내가 어떤 상황을 부여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무슨 근을 갖는 상황? 허근을 갖는 상황.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는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 상황이겠다. 자, 두 번째 상황 이거. 자,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뭐야? 요거요. 요거 하나요. 이 하나일 때만 y가 0이 되어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가 0이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오직 하나만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이 근을 하나만 갖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언제나 두 개를 가졌었는데 그럼 도대체 뭘까? 하나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었나 보다. 하나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질 때가 바로 두 번째 케이스다? 중근을 가질 때가 그 케이스일 것이다. 자, 세 번째가 사실 가장 쉬워요. 자, 보세요. y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하죠. 실제로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근으로서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실근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세 번째 케이스일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좀 말이 어려워졌는데 결국엔 이 그래프나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점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y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근데 그 x가 실제로 두 개로 존재하는 그 상황과 한 개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좋을까?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는 상황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근, 즉 중근에 갖는 상황 얘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즉 다시 말해서 허근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바로 1번, 2번, 3번 케이스일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을 판별하는 데에는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판별식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판별식이 뭐야?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일식가 왜 판별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죠? 근호 안에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근을 판별할 때는 뭘 이용하면 돼? 판별식. 판별식은 어디 있었어?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었어. 자, 다시 뭐라고?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었어. 자, 그럼 그 녀석이 왜 판별식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네, 마이너스냐 0이냐 양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자 양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까지 받아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제 존재하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다음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0이었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중근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중근을 가졌었죠. 자 그 다음에 이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서로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를 받아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수인 근, 허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의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판별식이 0보다 더 크다. 자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면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 3번. 그래서 이거는 3번 케이스에 해당한다. D가 0인 경우에는 어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 케이스에 해당한다? 2번 케이스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D가 0보다 더 작을 때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 케이스? 1번 케이스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 봐봐 1번, 2번, 3번을 보면 1번이 더 높고 3번이 제일 낮죠. 자,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어떤 상황이라고 오해를 할까? 작은 상황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걸 조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건 D가 0보다 작대, 이건 D가 0이대, 이건 D가 0보다 크대 이런 식으로만 결과를 외우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D가 0보다 큰 거, D가 0보다 작은 거 이래버린다고. 근데 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해, 거꾸로 반대로 기억해야 돼. 또 이 지랄을 하고 있으면은 또 이것 때문에 더 헷갈려져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고 자시고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D가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데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고? 오케이. 이 3번이겠구나. 한 번만 거쳐가세요. 이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돼. 너네가 한 번에 뛰려고 하니까 자꾸 엎어지는 거야. 한 번씩 탁 건너서 가면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다. 그래서 D가 0보다 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두 개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두 점에서 만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아? 실수인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 Y가 0일 때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나 보다. 위로 붕 떠있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거쳐간 사람은 절대 안 헷갈려. 근데 한 번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D가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막 프로세스가 이게 작으니까 작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랬어가지고 몇 번 틀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거 거꾸로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D가 0보다 크다? 맞나? 이래버린다고. 이게 제일 안 좋은 공법이야. 알겠죠? 아무리 답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거는 언젠가 분명히 증발할 휘발성 높은 지식에 불과하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거 꼭 잘 이해해 주시고 당연하겠지만 이따 백지 테스트에 이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적어주셔야 되겠죠. 내가 말로 했었던 게 거기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땐 실근 두 개를 가지니까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두 개가 존재해서 이 그림이다. 알겠죠? 위치에 따라서 기억하면 큰일 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할 때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의 개수를 조사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Y에 0을 대입했을 때 만들어지는 X의 값의 개수, 즉 저 2차 방정식의 실수인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 위치 관계가 달라지니 판별식 가지고 잘 논해보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쯤 우리가 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됐죠? 네, 조금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말씀하세요. 유형수 110쪽부터 104쪽부터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 이거 뽑아서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치는 건 당연히 다 하셨겠죠? 고치는 건 하셨죠? 네.
그리고 지금 한 이 이야기가 바로 다음 내용에 또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되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건 진짜 메인이야.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위치 관계. 그래프는 다 뺐어요. 번거로워. 자, 지금 무슨 얘기냐? 2차 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생겨있죠.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직선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치는 상황. 스치는 상황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 아예 안 만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스치느냐? 아니면 아예 안 만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에서 분별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정각에 그릴 수 있으면 그냥 그 그래프를 보고서 충분히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손은 컴퓨터가 아니잖아. 물론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쫙 하고 그리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자 y는 x고 그래프 그려봐. 그럼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막 좁고 누구는 넓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그들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아! 잠깐만. 나 방금 전에 했었던 곳에서 중요한 얘기를 빼먹고 왔네. 이씨.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빼먹고 그냥 왔어. 너네한테 메모 시켜놓고 내가 메모 끝나면은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거는 꼭 판별식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으로도 사실 판별할 수 있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까먹고 그냥 와버렸네요. 네, 미안합니다. 자, 다시 대강기.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x축이 요즘 자꾸 이 머리가 좀 찔려가지고 지금 저걸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거를 했더니 애들이 빵 터져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진짜 눈 찔려가지고 짜증나 죽겠어. 나 이거 잘해. 이거 몇 번 해가지고 이제 익숙해졌어. 내 거야. 야, 그럼 내가 너 애들 거 뺏었겠냐? 네. 와. 오케이. 자, 숙제 줄게. 잠깐만. 아니, 내가 어제 눈 너무 찔러가지고 내가 이러고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애들 공부 그거 관리해줬단 말이야? 저기 자습실 들어가가지고 자 어디까지 했어요? 리아나, 나 웃기게 생겼어? 아이씨. 잘 가요. 서운했는데. 알았어.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상태로 저쪽 방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애가 딱 공부하다가 날 딱 보더니 하면서 이렇게 웃는 거야. 아니 진짜 나 그런 웃음소리 처음 들어봤다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들어가자마자 깜짝 그래서 아니 왜 웃어 했더니 머리가 그게 뭐예요? 이래. 너가 더 이상해. 너가 네 공룡 같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상해? 괜찮지 않아요?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냅두면은 머리가 이렇게 이러면 이제 눈을 안 찔러서 너무 좋아요. 내 나이 먹고서 뭐 이미지 챙깁니까? 뭐 이미지가 뭐 중요해. 그냥 뭐 여러분들이 수업에만 집중하면 되지.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 내가 이걸 하면 여러분들 칠판을 안 봐. 자꾸 요것만 봐가지고 내가 이거 좀 빼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은 눈 안 찔러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 좀 많이 뽕이 좀 올라갔나? 머리 자르면 내가 시간이 없잖아. 지금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데 그 나를 위해서 문 열어주는 미용실이 어딨어?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 미용실 문 여나? 아니면 실제로
셀프로 내가 몇 번 잘라왔다. 네 이거 가위 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보면서 잘 가요. 가위 보면서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잘랐는데 해가지고 뭐가 됐게? 바가지 머리가 됐어 이렇게. 와 그다음부터 절대 안 하잖아.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했어. 이 바가지 머리가 되니까 이 내가 좀 조심해서 잘라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눈썹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타타타타 이렇게 잘랐다. 아니다 그때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더니 그냥 일자로 그냥 쫙 된 거야. 와 애들이 그거 가지고 한 2주 3주를 놀려대는데 쪽팔려가지고 바로 미용실 갔어. 아니 미용사 분들도 상당한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맞다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감히 손 못 대. 그 여자분들도 그 항상 앞머리 자를 때 그 경험 없는 사람들이 앞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면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이렇게 봐봐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꽉 당겼잖아? 이 상태로 잘랐지?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되겠어? 뽕 다 만들었는데 씨.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다시 쓱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원래는 한 요 정도쯤 자르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가 있어 머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쪽으로 당겨졌잖아. 이렇게 당겨져가지고 잘랐지. 그러면은 당겨져서 잘랐으니까 요거는 길게 남았고 요거는 짧게 돼. 얘는 좀 길게 남았고 얘는 짧게 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V자? 그 이차함수 모양처럼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앞머리에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머리 자르실 때 꼭 이렇게 빗 같은 걸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르시고 손으로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면 되긴 하는데 이제 손에 힘이 살짝 좀 잘못 들어가면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이차함수 곡선이 한 2개 정도 좀 그려지는 거죠.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머리는 함부로 자르는 게 아니야. 내 앞에 가위가 있지만 절대 손 안 대잖아. 자, 뭐 하려고 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게 자, 이거 판별식이 어떨 때야? 0보다 야 밑에 있으니까 0보다 그치 속지 마. 나중에 기술적으로 자 판별식이 0보다 했는데 혼자서 작을 하는 순간 그냥 바로 요거 끼워버릴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D가 0일 때 그치? 이 친구는 D가 0보다 작을 때. 오케이. 다들 이제 무서워서 입을 뻥끗을 안 하네. 자 아무튼 우리가 D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방금 전에 배웠어. 자 그런데 꼭 판별식 가지고만 판단해야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니야. 사실 우리가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 만약에 자 y는 뭐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 자 이 아이가 뭐 x축과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D를 이용해서 보면은 D를 구해보면은 뭐 여기에다 쓸까? 자 D 그럼 이거 짝수니까 B 프라임 제곱 그럼 이제 2에 제곱하니까 이제 4 마이너스 AC라고 하니까 이제 플러스 14 해서 18이네 18이면 이제 0보다 크지. 그럼 요런 식으로 생기겠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잖아.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방법도.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괄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따라서 이제 이 괄호 x-1의 제곱 하고서 내가 마음대로 1의 제곱 곱하기 2인 2를 더해줬으니까 2를 빼줘야 되겠지 이제는. 그래서 빼기 2 빼기 7.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9라는 걸 알아. 그러면 x축 기준으로 1, 마이너스 9면은 아래에 점이 딱 찍히지 않겠어? 그 상태로 위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손을 뻗겠지.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치? 그러니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긴 한데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좀 하고 싶어지는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하나 더 추가로 배웠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잘 할 수 있었던 거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다른 관점을 추가로 학습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까먹었다고 해서 이거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까먹었어도 이거 없어도 잇몸으로도 살 수 있어야 정상이니까. 알겠지? 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까 까먹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결론은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제곱식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그게 조금 더 비효율적인 부분이긴 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문제풀이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배웠다. 그것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수를 가지고서 기하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 컨텐츠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이제 의미와 강점이 좀 찍혀 있기도 하다라는 얘기. 자,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는 결국 세 개의 위치 관계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하나는 이렇게 접하는 거, 또 하나는 아예 안 만나는 거. 이런 느낌.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이 함수의 식을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이 교점이 지금처럼 두 개냐, 한 개냐, 어떤 상황이요? 없냐 라는 것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상황을 좀 구분을 지어보려고 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면 딱 봐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딱 봐도 이제 안 만나는 거는 파악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되게 애매하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지, 스치는지, 아니면 관통하는지, 안 만나는지, 이런 것들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여기서 배우려고 합니다. 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 대수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면 그래프를 아무리 정교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 이건 사실상 방법이 없다. 이게 유일무이한 방법이야.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방법.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점의 존재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x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지금 잠깐 배제할게. 얘네들은 잠시 빼고 이것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다른 x들에 비해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x, 자, 아무튼 자, 이 검은색으로 표시한 이런 x들에 비해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x는 뭔가 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뭐게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분석해봐. 검은색의 선과 빨간색 선 사이의 차이점. 너무 대놓고 그리지 않았어? 말해봐봐. 무슨 차이가 있어? 너가 나랑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프랑 만나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x는 내가 빨간색 선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점에서는 검은색으로 표시했죠. 근데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 검은색 이 x에 대해서는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보세요. 이 검은색 x에 대해서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보세요. 눈만 뜨고 있으면 얘기할 수 있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걸 다르다고 얘기해야 돼. 알겠죠? 자신있게. 틀리더라도 없더라도. 자, 이 검은색은 어때요? 이 x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x에 대해서는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빨간색 x 봅시다. 빨간색 x에 대해서는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 빨간색은? 같아요. 그래요. 빨간색 x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검은색 x는 서로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과 빨간색은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냐 다르냐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지. 야, 내가 봤더니 이 빨간색은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야. 그러면 1차 함수의 함수값과 2차 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 다 잡아와 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그럼
두 놈만 잡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1차함수의 함수값이 뭔지 이 식을 보고 파악해 봅시다. 어떤 x에 대한 1차함수의 함수값 뭐예요? 써져 있잖아. 어떤 x에 대한 1차함수의 함수값 뭡니까? 써져 있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말해봐 자꾸. mx 더하기 n이잖아. 자, y의 값이 결국 함수값 아니야? 너네들 예를 들어서 자 y는 2x 더하기 3. 자, x가 1일 때 함수값 구해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할 거잖아. 즉 얘가 함수값이야. 얘가 함수값이야. fx는 2x 더하기 3 함수값. 우리가 여기에다 대입해서 구하잖아. 그치? 어떤 x에 대해서 1차함수의 함수값 누굽니까? mx 더하기 n이야. 2차함수의 함수값 누굽니까? 그렇지. 자, 근데 너네들이 얘네들한테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 1차함수의 함수값과 2차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 다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며. 그래야 빨간색을 잡아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 1차함수의 함수값과 2차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 잡아와. 자, 무슨 식을 쓰고 싶어요? 네, 이 2차함수의 함수값과 1차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를 2차함수의 함수값과 1차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 전부 잡아와. 누구야? 라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차함수의 함수값과 1차함수의 함수값이 같은 x 잡아와. 이 방정식 근 구해. 라는 상황이랑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많은 아이들이 그냥 대충 교점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얘랑 같으면 돼. 같다고 식을 놓고 해를 구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니었나요? 네.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통수학 1을 공부하셨던 분이 저분밖에 없어요. 기억나요? 이거 공부했었던데요?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유혹들에 빠지게 됩니다. 아, 이거랑 그러니까 결국 같다고 놓아서 이제 해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보다 항상 내가 오늘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듯이 계속 또 찔르네.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듯이 그 결과보다 중요한 건 이유야. 왜 내가 그 식을 써야 되는가? 왜 내가 그 식의 해를 구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가?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2차함수의 함수값과 1차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알겠어. 다녀와. 10시에 끝난다고? 좀 이따가 하고 있는데 10시에 끝나? 근데 내가 너한테 숙제도 줘야 되니까 잠깐 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x고, 이 친구도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x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 있는 아이들은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그 어떤 x값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식을 세운 게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도록 하는 x를 잡아오는 방정식을 세우고 그 방정식을 풀고 싶었던 거야. 그걸 써야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이유로 저 식이 써진다 라고까지 패키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x값을 구했더니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 그럼 그 말이 곧 무슨 말이겠어? 아하, 고놈 그 x가 알파고 고놈 그 x가 베타라는 얘기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교점의 정확한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그 알파랑 베타를 구하고 싶다면 그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직접 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위치 관계만 구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이 2차 방정식을 풀 필요까지는 없지? 그때는 뭐만 조사하면 될까? 판별식만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했을 때 그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구나.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 그 어떤 x가 두 개가 생기는구나 실제로 라고 생각하면서 요 케이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d가 0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도록 하는 그 어떤 x는 한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니까 어떤 상황이겠어? 어떤 상황이겠어? 네,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 그게 d가 0인 상황일 겁니다. 자, d가 0보다 작은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d가 0보다 작다. 2차 함수의 함수값과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도록 하는 x를 찾아봤더니 없더라. 근데 그 말은 실제로 없더라 라는 말이죠. 실제로 없더라.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없더라. 자, 그 말은 곧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서로 만나지 않는 이런 상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 손. 이게 우리 공통수학 1의 가장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정말 또 다른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부등식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은 기하학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대수를 이용했다면 우리가 2차 부등식 단원에서는 대수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기하적인 요소를 이용할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프, 기하적인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수를 이용했다면 나중에는 이걸 이용해서 저걸 할 겁니다. 서로 순환하는 그런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내가 이걸 모르면 저걸 당연히 할 수가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 됐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없나? 네, 좋아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나오는 소단어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 이 부분은 사실 내가 막 딱히 할 말이 있지는 않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이건 중3 애들도 그래프를 그린 애들도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나. 근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또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긴 하는데, 자, 그래프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할 때 x값에 따라서 대응하는 y의 값을 구한 다음 그걸 점 찍어 표현한 것이 그게 그래프잖아요. x가 0일 때 y가 얼마 해서 그 점을 찍은 거고,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해서 그 점을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 때 이 x값에 대응하는 y값은 부호가 무엇일까요?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다들 조용하고. 이 x값에 대응하는 y값은 부호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플러스죠. 이게 마이너스는 절대 아니죠. 왜? 왜요? 생각해보세요. 이 x에 대응하는 y값이 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x에 대한 y값으로 여기에 점을 꽁하고 찍었을 거 아니야. 이게 그 x, 마이너스라는 점인가요? 이게 그 x, 마이너스라는 점인가요? 너가 대답해야지. 이게 그 x, 마이너스라는 점인가요? 그러면요, 그 x, 플러스라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1,2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1,2 이만큼 올라간 곳에 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1, 마이너스 3 그럼 1에서 아래로 3칸 내려간 곳에 점을 찍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표평을 딱 그려놓고, 자, 1, 마이너스 2 찍어봐. 한 칸 오른쪽하고 두 칸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점을 콩 찍을 거잖아. 2, 3 찍어봐. 두 칸 가고 위로 3칸 올라가서 점을 여기다 콩 찍을 거잖아. 그냥 그거 동일한 거야.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게 그 그래프란 얘기예요. 이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게 그 그래프란 얘기입니다. 이 수많은 점들.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너네들한테, 자, 이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무엇이었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 x에 대응하는 y 값은 무엇이었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라고 하면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무엇이었게? 자, 이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무엇이었게? 자, 이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무엇이었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x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y 값이 그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점이 찍혔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게 일단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자, y 값이 0보다 작은 값에 대응되는 x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지금 한번 y 값이 0보다 작은 값에 대응되는 x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x가 어느 값일 때 y가 0보다 작은 값에 대응됩니까? x의 범위를 구하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4보다 작거나 근데 같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같다라는 표현을 왜 쓰셨는지 설명해 보실까요? y 값이 0보다 작은 값에 대응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1일 때는 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x가 1일 때 y 값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y가 0보다 작은 값에 대응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그 x가 1일 때를 왜 포함했었죠? 지금도 헷갈리시나요? x가 1일 때 y 값이 뭐라고? 0이요. 자, 그럼 y가 0보다 작은 범위에 대응되려면 x의 값의 범위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고 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 범위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x가 5일 때 y 값은? 플러스 x가 1일 때 y 값은? x가 0일 때 y의 값은? 그럼 왜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지 이유 얘기해 보세요. 내가 x는 몇일 때라고 물어봤습니까? 네, x는 0일 때라고 물어봤죠. 문제는 사실 잘 들은 것 같으신데. 네, 그런데 왜요? 자, 잠시.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요 구간에서는 y 값이 양의 값으로 대응되었기 때문에 점들이 여기에 찍혀 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x의 값이 이 범위에서는 y의 값이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들이 찍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x가 이제 요 범위에서는 y 값이 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점들이 이렇게 찍히니까 y 값들은 양의 값에 대응이 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해석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렇게 쭉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커져갈 때 점점 y 값이 어떻게 대응되기 때문에, 자, 점점 y 값이 커지고 있겠습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겠습니까? 점점 y 값이 작아지다가 요때 0이 되고 계속 작아집니까? 아니면 이젠 커집니까? 계속 작아져요? 이젠 커져요? 계속 작아집니까? 아니면 이젠 커집니까? 우리 y 값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계속 y 값이 지금 작아진다고 했었던 것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근데 x 값이 계속 y 값이 0을 지날 때 이후로 x 값이 계속 커졌을 때 y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y값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젠 커지고 있습니까? 계속 작아지고 있죠. 그걸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 가장 마지막 하단을 찍었을 때까지. 그래서 이때 이후로 얘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y값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0을 지났을 때도 점점 계속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이 계속 커질수록 y의 값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알고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의 값을 갖고 있는 y값이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 음의 값을 갖고 있을 때, 양의 값을 갖고 있을 때, 감소하고 있을 때, 증가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좀 더 꼬부랑하게 생겼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대답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낙타처럼 생겼을 때도 역시 이 x의 증가에 대해서 y의 값은 요때까지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커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요때까지는 작아지다가 요때까지는 커지다가 또 이 다음부터는 작아지고 있겠죠.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어느 순간 y 값이 가장 큰 것에 대응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좌표라는 것은 이 상하의 위치, 위아래의 위치. y 값이 크다는 것은 높게 찍혀 있다는 거고 y 값이 작다는 것은 낮게 찍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가장 함수 값이 큰, 가장 y 값이 큰 순간은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 높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A, B, C, D, E, F. 자, 어디가 가장 높아 보입니까? 2가 가장 높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최대인 순간은 언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2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소단원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잠깐만 이 펜 좀 바꿀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계속 쭉쭉 뻗어 나가겠죠. 이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최대값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계속 뻗어나가니까. 이건 끝이 없으니까.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최소값은 어때요? 존재하겠죠. 자, 반대로 요거는 어떨까요? 최대값은 있고 최소값은 없겠죠. 네, 좋아요.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범위를 쪼갤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만요. 다른 범위는 없어요. 그냥 오직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최대값 존재합니까? 최소값 존재합니까? 네. 자, 이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에서만 생각하겠습니다. 최대값 존재합니까? 네. 최소값 존재합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시다시피 최대값은 그냥 가장 높은 곳을 골라주면 되니까 A, B, C 중에서 어떤 곳이 최대값이 되겠어요? A가 되겠죠. 자, 최소값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자, 이때 A, B, C 중에서 최대값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조심하세요. A, B, C 중에서 최대값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B에서 생기겠죠. 이 범위 바깥에 있는 이 C는 우리가 논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B였다, 최소값은 A였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말이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처럼 최소값이 범위 안에 있다면 당연히 이 최소값, 이 꼭지점이 최소값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 범위 안에 이 꼭지점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이 꼭지점은 최대값 혹은 최소값 중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하나는 담당할 텐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서 또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쵸? 그 얘기가 여기에 주구장창 써져 있을 겁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바이블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때 최대값이구나. 이때 최소값이구나. 당연하네. 상식적이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라면서 쓱 넘어가 주시면 돼요. 어쨌든 메인 컨텐츠는 두 번째 단원이었었으니까 그 부분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고 대신 세 번째 단원도 무시하진 마시고. 아시겠죠? 네.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